MTA 이사회는 오늘 교통 혼잡세 $9 징수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트레이더조, 타겟 등에서 판매된 유기농 당근을 섭취한 사람이 대장균에 감염돼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모레부터 뉴욕 등 북동부 지역에 눈폭풍이 예고돼 한파가 엄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제 개최된 제51회기 뉴욕 교협 이취임식에서 허연행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단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8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MTA 이사회는 오늘 $9로 낮춰 시행되는 교통 혼잡세 징수를 승인했습니다. 오늘 오전 열린 MTA 이사회에서 교통 혼잡세 $9 부과가 최종 승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 혼잡세 징수는 내년 1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MTA에 따르면 교통 혼잡세를 2028년에는 $12로, 2031년까지 기존 금액인 $15까지 올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교통 혼잡세로 징수된 세금은 전기버스, 세컨애비뉴 전철공사, 럴민 메트로노스 개선공사 등 다양한 트랜짓 프로젝트에 쓰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교통 혼잡세를 낮춰 징수함으로써 줄어든 예산이 어떻게 MTA의 대규모 예산 프로젝트를 감당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편 교통 혼잡세를 둘러싼 잡음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연방의회에서는 입법을 통한 시행 폐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트레이더조, 타겟 등에서 판매된 유기농 당근을 섭취한 사람 1명이 대장균에 감염돼 숨지는 사건이 발생.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소비자들에게 대장균이 검출된 당근을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18개 주에 걸쳐 총 39명의 사람이 유기농 당근을 섭취한 후 대장균 감염 피해를 입었습니다. 약 15명의 사람이 병원에 입원하고 1명이 사망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대장균 검출 당근이 그린웨이 팜스에서 유통된 제품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제품은 구덴게덜, 그린와이즈, 심플트루스, 트레이더조 등 다양한 브랜드에서 판매됐습니다. 이에 따라 그린웨이 팜스는 대규모 리콜을 시행했습니다. 감염 피해는 뉴욕과 뉴저지, 워싱턴 DC, 오리건,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텍사스, 미네소타, 미주리, 아칸소 등 18개 주에 걸쳐 대규모로 발생했습니다. CDC에 따르면 대부분의 감염자들은 극심한 복통과 설사, 구토 증상을 보이며 증상은 보통 제품 섭취 후 3, 4일 후에 발생합니다. 뉴욕 지역이 11월 기온으로는 사상 최고 수준의 온화한 날씨를 보였으나 20일 오는 수요일부터는 눈폭풍이 엄습, 기온이 뚝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업스테이트 지역에서는 눈까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대는 이번 주 중반부터 강한 바람과 눈 등을 동반한 올겨울 첫 눈폭풍이 엄습하며 로키 산맥 일대에서 발생한 차가운 폭풍이 미시시피 밸리 위쪽의 북동부 지역을 휩쓸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또 이 눈폭풍은 점차 남부 지역으로 내려가면서 남부 대평원 지대의 기온을 영하로 떨어뜨리고 심지어 멕시코만 연안의 남부 지역까지 한파가 몰아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뉴욕주 서부와 미시건주 일대 이리오 등 오데오 주변의 폭설을 동반한 눈폭풍이 엄습, 이 일대 교통이 마비될 가능성이 예보되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 메트로폴리탄 지역은 11월 날씨로 볼 수 없을 정도의 온화한 기온으로 화창한 날씨가 계속됐으나 수요일 아침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점차 눈으로 바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뉴욕 일대는 사상 최대의 가뭄으로 산불이 수백 건 발생했으나 이번 눈폭풍으로 산불이 다소 진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51회기 뉴욕지구 한인교협의회가 17일 이취임식을 열고 다시라는 표어로 허연행 프라미스 교회 담임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뉴욕 교협은 이날 플러싱 프라미스 교회에서 회장 및 임실행위원 39대 이사장 이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뉴욕 교협 51회기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 허연행 목사는 이날 취임식에서 교협을 다시 거룩하게, 교협을 다시 건강하게, 교협을 다시 새롭게 하자는 기도로 모든 회원 교회들과 목회자, 성도 등의 동참을 부탁했습니다. 허 목사는 하나님이 도우시면 뉴욕 교협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며 회원 교회들에게 51회기 교협을 방관하지 말고 꼭 동역자가 되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것이 바로 특징입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납니다. 우리 교협 반드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허연행 회장은 1년의 임기 동안 교협의 안정을 회복하고 차세대들과 협력해 모든 세대들을 통합한 할렐루야 복음화 대회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우리 2세 젊은 세대들과 손에 손을 잡고 그래서 할렐루야 대회를 그렇게 한번 인터제너레이셔널하게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제가 첫 벽돌을 하나 올려놓으면 또 다음 분이 하실 때는 제 때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다 해나가실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이날 허연행 회장은 임원 소개를 통해 부회장 주효식 목사, 평부회장 손성대 장로, 이사장 송윤섭 장로, 회계 박혜용 장로, 부서기 김수경 목사, 부회계 김일태, 협동총무 김명호 목사 등을 소개했습니다.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뉴욕 일원에서 연일 화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 소방국이 덤블 화재 태스크포스를 발족하고 화재 대응에 나섰습니다. 로버트 터커 뉴욕시 소방국장은 17일 소방마샬, 조사관, 드론 유닛 등으로 구성된 덤블 화재 전담팀을 발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담팀은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발족됐다고 터커 국장은 설명했습니다. 전담팀은 화재 전은 물론 화재가 발생하는 동안과 이후 등 모든 부분을 아울러 집중합니다. 특히 화재 위험성이 높은 지역들을 위주로 드론을 띄워 감시할 예정이며 화재 발생 시 소방관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화재 이후에는 화재 발생 원인을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소방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 뉴욕시 5개 보로 공원 등지에서 271건의 덤불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맨해튼 교통 혼잡세가 시행되는 가운데 조지 워싱턴 브릿지 등 뉴욕과 뉴저지주를 잇는 다리와 터널에 통행 요금이 또 인상됩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지난 14일 이사회를 열고 내년 1월 5일부터 조지 워싱턴 브릿지와 링컨 터널 등 뉴욕과 뉴저지주를 잇는 다리와 터널의 통행료를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94억 달러에 달하는 새 예산안을 발표하며 적자 감축을 위해 일부 다리와 터널의 통행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 등 피크 시간대는 이지패스를 이용하더라도 현행 15.38달러에서 16.06달러로 인상되고 오프피크 때도 14달러 6센트로 오르게 됩니다. 특히 이지패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현행 17.63달러에서 18.31달러로 오르고 7월 6일부터 22.38달러로 대거 인상됩니다. 이처럼 이지패스 미이용 차량의 통행료가 급등하는 것은 통행료 고지서 발송 등을 위해 우편 비용 등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또 맨해튼과 뉴저지를 운행하는 열차 패스의 요금도 현행 2.75달러에서 내년 1월 12일부터 3달러로 오르게 되며 이는 2014년 이후 11년 만입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약 한 달간의 여론 수련 기간을 거쳐 다음 달 10일 이사회에서 이 같은 인상안을 최종 의결하지만 원안대로 통과될 것이 확실시됩니다. 지난 15일 퀸즈의 아파트에서 한 여성이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는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 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15일 저녁 9시경 아스토리아 20-45 소어 블러바드에서 길바닥에 쓰러진 64세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여성은 3층 창문을 뛰어내려 다리가 부서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폭스5 뉴욕에 따르면 이웃은 싸움 소리를 들었고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길바닥에 쓰러진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이웃 주민은 여성은 벽을 두드리며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나중에 보니 여성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주민은 피해자 여성이 칼을 든 아들에 피해 창문 밖으로 뛰어내린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당시 용의자 남성은 집안에서 칼을 든 채 경찰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던 상태로 경찰이 집 내부로 진입했을 때는 이미 달아난 뒤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더 포스트 보도 내용에 따르면 용의자 아들은 사건이 발생할 당시 자신은 멀리 떨어져 있었다며 접근 금지 보호 신청을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머니 근처에 있을 수 없었다. 어머니에게 정확히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용의자는 60건의 체포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는 안정적인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리를 비롯한 여러 다른 부위에 뼈가 부서지고 뇌출혈, 얼굴 찰과상 등의 피해를 입어 수술이 필요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지속된 분기 손실과 막대한 부채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초저가 항공사 스피릿 항공이 오늘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스피릿은 파산 보호 정차 개시를 위해 신규 유동성 확보 및 채무액 출자 전환 등을 골자로 하는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18일 맨해튼 남부연방파산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파산 보호 신청에 앞서 스피릿은 채권자들과 기업 정상화를 위해 포괄적인 재무구조 개선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에 따라 채권자들은 스피릿에 3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운영 자금을 신규로 공급하고 7억 9,500만 달러 규모의 부채를 출자 전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재무구조 개선 계획이 예정대로 이행되면 내년 1분기 중 회생 절차를 졸업할 수 있을 것으로 스피릿은 기대했습니다. 회생 절차 기간, 항공편 운항과 티켓 판매, 예약 등은 모두 정상적으로 이어진다고 스피릿은 밝혔습니다. 1기 내각 구성 때는 전문가 영입에 치중했던 트럼프 당선인이 이번에는 무조건 충성도 위주로 인선에 나서면서 국방장관 및 법무장관 지명자가 각종 스캔들로 탈락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군에 복무했었다는 이유로 국방장관에 지명한 44세 폭스뉴스 진행자 피트 헤그세스는 성폭행 등 각종 비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2번 이혼하고 3번째 결혼 상태인 헤그세스 지명자는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고 이 여성에게 비공개를 조건으로 돈을 주고 사건을 무마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침묵으로 일관했던 헤그세스는 성폭행 피소 사실이 공개되면 폭스뉴스에서 해고될 것을 우려했다고 해명, 성폭행 피소 의혹이 사실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워싱턴 포스트는 성폭행 피해 여성의 친구가 트럼프 당선인 인수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헤그세스의 지명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서한에 따르면 헤그세스는 2017년 공화당 여성당원 모임에 연사로 참석한 뒤 그날 밤 이 행사에 참석한 유부녀를 성폭행했고 여성은 닷새뒤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률적 전문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맥 게이츠 법무장관 지명자 역시 성매매 의혹이 드러나면서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부적절한 인사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게이츠 지명자는 과거 17세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의혹과 관련 하원윤리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공화당 의원들은 하원윤리위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화염 방사기라는 별명을 가진 게이츠 지명자는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 평가받아 지명됐지만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것 외에는 특별한 전문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게이츠 지명자는 법무장관 지명을 받은 뒤 곧바로 하원 의원직에 즉각 사퇴함으로써 윤리위 보고서 공개를 막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전문성과 도덕성은 무시하고 충성도 위주 내 맘대로식 인선에 나선 가운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 추천 인물이 대거 등용되면서 공동 대통령 행세를 한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정책과 핵심 강요 등의 인선에 자신의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어 트럼프 당선인의 참모들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의 억만장자 스콧 베센트를 재무장관으로 고려 중인 사실이 알려지자 머스크는 X를 통해서 스캇 베센트보다 투자은의 켄터 피츠제럴드의 하워드 러트닉 최고 경영자가 재무장관에 적합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머스크는 트럼프가 피드백을 받아서 잘 살펴볼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내 생각으로는 사업가를 선택한다면 러트닉이 실제 변화를 만들어낼 더 적합한 인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머스크의 이 같은 행동은 단순히 강요 후보를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 당선인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이어서 측근들의 반발은 물론 트럼프가 이를 용납할지 주목됩니다. 머스크는 또 연방통신위원장에 자신의 측근 브랜던 칼을 추천, 트럼프 당선인의 재가를 받음으로써 파워를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워싱턴 포스트는 머스크가 트럼프 2기 정부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자 트럼프 측 인사들이 혼란스러워하고 두려워한다, 일부는 짜증을 낸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선호하는 재무장관 후보에 대해 머스크가 노골적으로 반대, 공동 대통령으로 행동한 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머스크 역시 트럼프 못지않은 독단적 행동을 함에 따라 트럼프가 머스크와 결별할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증가함에 따라 손자를 돌보기 위해 이주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늘어나면서 일부주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아기를 따라 이사하는 조부모들이 인구 변화를 촉진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 은퇴자들이 자녀들의 자녀, 즉 손자들을 돌보기 위해 타주로 이사하는 경우가 많고 일부 주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플로리다주 남부 지역은 연중 따뜻한 날씨에 낮은 생활비로 은퇴자들의 인기 있는 정착지가 됐고 풍부한 일자리로 젊은 층도 끌어들이고 있다며 이들이 결혼에 출산하면서 부모들도 이주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체인 존다가 집계한 도시별 인구 증가율에 따르면 지난해 22세에서 44세 그리고 60세에서 79세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텍사스주 오스틴,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 플로리다주 잭슨빌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뉴저지주에 거주하는 62세 부부가 결혼한 딸의 임신 소식을 듣고 플로리다주로 이주한 사례를 소개하고 나는 영상통화 속의 할아버지로만 남아있고 싶지 않다는 인터뷰도 전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결혼한 자녀들이 플로리다 등이 아니라 뉴욕, 뉴저지 등에 거주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비싼 생활비 등으로 되레 이주를 꺼리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를 돌보는 경우가 많지만 미국도 젊은 세대의 맞벌이가 늘어나고 양육비가 급증하면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지난달 뉴저지주 주택 압류 건수가 전국 50개 주 중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부동산 정보 분석 기업 아톰은 지난달 미국 주택 압류 건수는 3만 784건으로 9월보다 4% 증가한 반면 1년 전보다는 11%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뉴저지주는 3,059채당 한 채가 압류된 것으로 집계돼 9월보다 19% 급증했으며 2,741채당 한 채가 압류된 네바다주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주택 압류가 많았습니다. 또 플로리다주는 3,085채당 한 채, 캘리포니아주는 3,153채 중 한 채, 사우스캐롤라이나주가 3,272채당 한 채 등으로 그 뒤를 이은 반면 뉴욕주는 4,829채당 한 채로 전국 16위에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새롭게 압류된 주택 건수는 2만 950건으로 9월보다 6% 늘어난 반면 1년 전보다는 10% 감소했습니다. 또 10월 신규 압류 건수는 캘리포니아주가 가장 많았고 텍사스주, 플로리다주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처럼 압류가 증가세를 보인 것은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모기지 금리가 계속 치솟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모기지 평균 금리는 지난 9월 26일 6.08%로 1월 이후 최저를 기록했지만 다시 오르기 시작해 14일 기준 6.78%로 급등한 상태입니다. 또 지난 9월 주택 거래량은 연율 기준 384만 건으로 9월보다 1%, 1년 전보다 3.5% 줄었으며 특히 2010년 10월 이후 10년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미주 최대 한인은행에서 이제 아시아계를 대표하는 은행으로 도약하는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Bankers, Experts, Neighbors 뱅크 오브 호프가 지원합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 16일 아프리카에서 확산 중인 변종 엠폭스 감염 환자가 캘리포니아주에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올해 들어 아프리카 중심으로 변종 엠폭스가 확산하자 지난 8월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행정서비스국은 어제 시 전역 고용 안정성 제고를 위해 뉴욕시 공공안전직 공무원 시험을 사상 최초로 단일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제19차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18에서 19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현대미술관에 마련된 특별 행사장에서 막을 올리고 이틀간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회의엔 일찍이 불참 의사를 밝힌 푸틴 대통령 대신 외무장관이 참석했습니다. 빌라비 레지던스 미 크루즈 회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 후 미국을 떠나고 싶어하는 이들을 위한 크루즈 패키지 상품을 내놨습니다. 1년짜리 프로그램부터 4년짜리까지 준비되어 있으며 최단 기간 1년짜리 싱글룸은 약 8만 달러부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실망과 트럼프 정권에 대한 기대감을 담은 컨트리풍 힙합곡 굿바이조가 빌보드 디지털송 세이즐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 텍사스주 알링턴 AT&T 필드에서 열린 프로복싱 헤비급 경기에서 마이클 타이슨이 27세 복서 제이크 폴에게 0대3으로 판정패했습니다. 타이슨은 2005년 링을 떠난 뒤 19년 만에 링에 오른 것으로 현역 시절 50승 6패를 기록한 전설적인 선수입니다. 지난 2021년 3월 월가를 뒤흔든 마진콜 사태를 촉발시킨 한국계 펀드 매니저 빌 황에게 징역 21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아케고스 캐피털 매니저먼트 설립자인 황 씨가 360억 달러 규모 회사를 몰락시키고
금융기관 등에 10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힌 시세 조작 혐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가 항공사 에어프레미아가 뉴욕 인천 노선의 운항 횟수를 주 5회에서 6회로 늘린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오늘부터 시작된 블랙 프라이데이로 소비자들은 뉴욕 인천 간의 왕복 이코노미를 최저 1,001달러부터 구매할 수 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구름 없이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8도, 최저 기온은 46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48분, 해지는 시간은 4시 34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11월 18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